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일을 하게 되면서 제 유튜브를 보고 만난 구독자를 최겸님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저 뒤로 오셔갖고 만났는데, 그분이 막 울면서 어떤 노트를 꺼내세요. 노트를 꺼내서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시피로 노트 책을 만들었어요. 노트를 형광을 칠하고 막 그게 얼룩덜룩해질 정도로 너무 많이 해서 드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방에서 나오질 않고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계속 자살 시도하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로 실려가고, 그런데 그 방막들은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이 엄마가 어땠겠어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막연히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하고 시작한 게, 그냥 나도 공부만 하느라고 이런 걸 안 해봤으니 시장에 가서 이 요리에 적혀있는 식자재를 시장에서 사서 그거를 그냥 어차피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그걸 만들어서 먹기 시작을 하고 본인이 10kg가 빠진 거예요. 이 엄마가 뭔가 이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방 안으로 계속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계속 밀어넣다가 걔가 어느 순간에 그걸 먹기 시작하고 어느 날 방으로 나와서 걔가 저랑 같이 지금은 식자재를 사러 같이 시장에 가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우셨어요.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본인도 너무 그 시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음식을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했던 게, 자기 몸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딸의 근심이 이제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고 희망도 생기고, 그 두 분이 저희 집밥에 신청을 해서 저희 집에 그 뽑혀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딸이랑 같이 오셔서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는 한 예고요. 너무나 많은 이 집밥을 통해서 변화된, 그리고 집밥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음식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시작하면서 저와 같이 지금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생 미뤄뒀던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매일매일 달리기해서 저한테 계속 인증샷 올려주시는 것, 그걸 보는 기쁨이 너무 크고요. 정말 패키지로 온다는 게 집밥을 통해서 바뀌는 몸을 가지고 이 활력을 가지고 운동할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집을 여기저기 서랍을 열어서 버릴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게 이 집밥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책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소장해 놓는 책이 아니라 진짜 똑같은 실습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최겸님이 영리하게 이 책을 출간하면서 집밥 수련일지라는 책을 같이 냈어요. 그거는 똑같이 59가지 요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공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본 거를 자기가 자기 사진 올리고 그 써본 체험을 써봐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그 이름 맨 위에다가 저자를 본인 이름을 먼저 쓰고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미 완성하신 분들이 그 책을 사진 찍어 보내시고 계시고요. 하나하나 도장 깨기처럼 하기 시작을 했던 게 어느덧 나로 하여금 부엌에 들어가는 시간이 기쁘고, 그 다음에 부엌에서 만든 이 음식으로 도시락이라는 걸 싸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맨날 입이 저만 보면 대빨이 나와 있던 남편이 그거를 먹으면서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고 그런대요. 우리가 함께해서 이 집밥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요, 이거는 너무나 심플해요. 어쩌면 나 우리 집밥 해 먹는 사람이야. 어디서 누가 밥 먹자 하면 야 우리 집에 가서 먹자. 왜냐하면 이 책 속에는 내가 내일 먹을 음식까지 미리 준비해 놓는 방법이 다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식당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조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숨어 있어요. 여기 혹시 책 안 갖고 계신 분 혹시 늘 계세요? 너무 사고 싶죠? 저는 옛날에 저희 엄마가 막 저랑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져서 그럼 나 다음에 올 때 나 그것도 하나 사다 줘. 조금 더 있으면 무슨 얘기하면 나 그것도 하나 사다 줘. 그러면서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남의 주머니 돈 빼는 재주가 있다. 너는 남의 주머니를 여는 재주가 있다 그래요. 근데 옛날부터 제가 왜 그렇지, 내가 뭐가 좋다 그러면 다 사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그게 진심으로 전달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나 이러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게 더 먼저
보이겠죠? 그런 의미로 이건 여러분들 사신 분들도 한 권씩 더 사서 전달하고, 그리고 언제 단종될지 모르니까 하나 끼워놓고, 삶이 바뀐다는 게 뭔지 이 크루에 들어오면 너무 많은 다른 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통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한가할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한가하고 마음도 몸도 이제 좀 휴하고 쉴 줄 알았어요. 제 또래 되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지금이 제일 분주해요. 친구들을 보면. 왜냐면 시집 장가 가서 끝날 줄 알았더니 시집 장가 가서 식구가 더 늘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건사를 해줘야 돼요. 해주던 습관대로 가서 해서 넣어주고, 아니면 사설에도 넣어주고, 가서 사위 셔츠 다려주고, 이 집 가서 김치통 비워주고, 그러면서 너무 분주하고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건 없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관계만 나빠져요. 그 시간 쓰지 마시고요. 본인을 위해서만 쓰는 지금부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돈은 내가 쓰고 남은 거한테, 남은 거 식구들한테 써주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남은 거. 그래야 아이들도 엄마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엄마가 저렇게 방긋방긋 웃으니 참 좋다. 전화만 하면 너는 내가 노인인지 모르냐? 너 지금 얼마 만에 전화하는 건지 아냐? 이런 소리 하지 않는 사람. 야, 지금 꼭 통화했는 되냐? 급하냐? 엄마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 본인이 하고 있는 집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집중하는 일이 멋있는 일이 아니에요. 의식주였어요. 제가 그 치과 의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옛날에는 학위 있는 사람, 뭐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훌륭해요. 정말 훌륭하고, 정말 그것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의식주에 강한 사람이 엄청 더 큰 힘을 가지고 너무 놀랍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유로워지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안 되는 거. 내가 전화를 하면 애들이 심장이 덜컥 내려서 또 왜 전화했지? 돈 필요한가? 어디 또 아픈가? 이런 사람이 아닌 거.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전에는 어디 요양시설이 비싼데 뭐 어디 노후시설, 뭐 옛날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기는 늙어서 어디를 갈 거기 때문에 거기가 다달이 내는 돈이 비싼 데기 때문에 지금 돈을 아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거기도 단체급식이에요. 단체급식. 내가 만든 음식은요, 콩나물만 5분 만에 만들고, 애호박 바로 새우젓을 넣고 볶아서 그것만 가지고도 맛있게 내가 자리 이동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밥 사주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애들이 언제 부르나 그거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먹고 남으면 걔들 또 와서 먹겠다 하면 주고, 싸주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 노후 시간을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 아이들하고 계속 매이다가는 결국 관계가 나빠서 다시는 안 봐, 이런 소리나 해야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여유로워지지 않죠.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힘든 거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감정이 슬프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아픈 통증 때문에 못 산다고 해요. 이 감정하고 통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해피하죠. 근데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노화에 다 겪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처음 본 영상처럼 그 황정순 씨 같은 얼굴을 지금 계속 있다면 아마 몸은 더 불어났겠죠. 그러고 있다면 지금 아마 저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슬픈 거는 내 몸이 슬픈 상태였었던 거였어요. 저는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진짜 많은 걸 알게 됐고, 내가 먹은 몇 시간 전의 음식이 내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금세 기분이 좋을 거라는 건 바라지도 말아야 돼. 그러면 자야 돼, 엎어져서. 그거 먹으면 반드시 또 빵하고 커피를 또 먹으러 가야 되거든.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서 집에서 먹은 음식은 나로 하여금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장이 결국 이 장 내축이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장이 건강하면 이 머리도 건강해져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당연히 노화로 티미해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총기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원했던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저희 학생들도 같이 오셨어요. 그 신체성이 그 정체성이 되고, 그
그 정체성은 나의 자기 가능성이 된다는 말이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밥을 통해서 길러진 자식들이 너무 다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접하고 그 다음에 해보고 그 다음에 맛을 느껴보고 그리고 본인의 변화를 느끼고 젊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항상 하는 얘기들은 안 싸워요. 그래. 옛날에 계속 라면 먹어서 싸웠나 봐요. 남편하고 안 싸운대요. 잘 때까지 싸웠대. 마지막 이불 속에서도 싸웠대요. 발길질하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잘 싸우는 집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안 싸워요. 음식은 우리를 싸우지도 않게 만들고요. 화를 내지 않게 만들어요. 제일 좋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결국 우리가 남한테 친절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건강한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바로 짜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고통증이 되고 친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밥 시도하시고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속 전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 요즘에 뭐가 나는지 요즘에 뭐가 많은지 이런 거 평생 모르고 우리가 생을 끝낼 뻔한 그런 식자재들도 만나게 되고요. 제가 이번에 그 잠비아에 갔을 때 그 제주도 그 표고버섯 말린 거랑 고사리를 가져가서 거기서 불려서 제가 들깨가루를 가져가서 거기서 들깨탕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 처음 먹어본다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버섯을 불리는 일이 표고를 불리는 일이 그 다음에 고사리를 불리는 일이 여러분 집에서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밥이 좋다는 건 알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힘듭니다. 그 동력은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이게 맛이 없어서 그래요. 음식이 배달 음식도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집으로 배달 오는 거 일주일에 3번 딱 정기적으로 배달 얼마나 진짜 너무 좋잖아요. 알아서 딱딱딱 메뉴를 바꾸면서. 근데 언제 그걸 끊는 줄 알아요? 그게 밀리기 시작해서 한번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사. 왜냐면 냉장고에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화학적인 게 들어가면 음식이 바뀌어요. 맛이. 처음엔 맛있었는데 맛이 없어요. 우유도 계속 배달해서 먹다가 언제 끊어요? 몇 병씩 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안 하잖아요. 배달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 만든 음식은 단 한 톨도 안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알뜰주걱으로 긁어서 먹어요. 제 음식도.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 잠비아 가서도 그분들이 막 이렇게 멸치 먹고 이렇게 그릇에 남긴 거 쓱 가져와서 제가 싹싹 긁어서 저 먹었어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고 그게 어떤 힘을 가지는지 알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하게 됩니다. 한식 전문가의 안목으로 보는 세계 속의 K푸드 전망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식 전문가도 아니에요. 한식 전문가도 아니고 한식을 좋아해서 하게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식을 가지고 해보니까 몸이 제일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발효식품이고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우리 뇌를 바뀌어서 사람이 총기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한식 연구가는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파워풀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그 K팝처럼 안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젓갈, 우리 그 새우젓, 우리 액젓, 이게 우리 그 간장, 그게 지닌 힘이 여러분이 집에서 그 조선간장 엄마가 주면 몇 년을 묻다가 그걸 버리지도 못하고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저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조선간장, 그런 액젓들을 처치를 곤란하기 때문에 귀하게 써보지를 못해서 그게 귀한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밥을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기본 베이스로 코인 육수. 네. 일단은 코인 육수 하시면 안 됩니다. 내셔야 됩니다. 하면 아예 진입도 못해요. 진입도 못해요. 코인 육수 쓰셔야지. 쓰시고 하다가 보니 음식이 바뀌면 내 몸이 바뀌면 음식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이렇게 달게 먹었던 사람인데 맵게 먹었던 사람인데 달아서 못 먹겠다 이렇게 바뀌고요. 나 이렇게 매운 게 자극적인 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 몸이 그걸 밀어내게 되거든요. 코인 육수 시간이 없으면 코인 육수 쓰셔야죠.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뭔가 먹고 나면 가스가 좀 차고 뭔가 안 좋다고 느껴지면 좀 더 좋은 성분의 뭐가 없을까? 육수를 찾게 되고
나중에 육수를 한번 내보게 되면 육수는 안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쉽고요. 너무 쉽고, 그리고 그 멸치 내장 발라놓은 그게 없어지는 그게 얼마나 큰 희열을 주는지 몰라요. 멸치가 발라놓은 게, 내장 발라놓은 게 떨어졌을 때 걱정이 아니라, 또 한 박스 사서 그 멸치똥을 발라야 되는구나. 그게 여러분한테 설레는 일이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내가 한번 해먹는 거, 설밀라티를 제안하고 해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바뀔 거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여기 우리 딸이 왔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무슨 사진을 하나 가족 톡방에다 탁 투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했어요. 막 온 얼굴에 인상을 쓰고 막 소파 밑에 막 찌그러져 갖고 막 거기서 막 자는 저더라고요. 내가 넌 이런 걸 왜 아직도 갖고 있니? 근데 제가 안 없앴어요. 이런 거 보여드려야겠다. 저는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삶에서 희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설레는 게 이것 좀 알려주자. 야, 이것 좀 해서 좀 나눠 먹자. 이런 거기 때문에 점점 더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년의 부모님의 식단을 바꾸는 방법과 다른 설득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못 바꿔요. 바꾸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바뀔 때 바뀌는 거예요. 그건 언제 바뀌냐면 내가 온전히 바뀌었을 때.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들을 때 항상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 있는 남편 좀 데리고 올 걸. 그 인간이 이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해서 오신 거예요. 딱 여러분이 들을 얘기고요. 저는 저희 남편 아직도 스팸 거져요. 원하니까. 내가 언제적부터 이렇게 식단을 바꿨다고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아마 저 하는 일에도 같이 동의해 주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엄마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좋아졌어. 엄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지. 엄마를 어떻게 설득하고, 우리 설득 당해요? 누가 우리한테 뭐 하라고 우리 말 들어요? 그런 마음 접고 본인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엄마를 도와드릴 그런 기회가 오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 나눠드리면 돼요. 에리님은 잘 보이고 신경 쓰이는 스스로의 단점에 의기소침해진 적 있으신가요? 에리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에. 저는 지금 여러분 자신감 있는 모습부터 보신 거고요. 완전히 자존감 바닥이고, 저희 대학교 친구들도 몰랐대요. 너무 안 그런 척을 했어요. 저는 평생에 싫었던 게 너무 뚱뚱한 거, 이 외모. 그리고 막 뚱뚱하고 안 좋기 시작하니까 막 머리도 너무 많이 빠져가고,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헝했어요. 그래갖고 젊었을 때는 이 부분 가발을 썼어요. 그래서 부분 가발을 가리기 위해서 헤어밴드를 하고 다녀서 그게 패션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제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봐서 그렇게 상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분을 보면 그분은 영원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다음에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 원래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지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이 바꾸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외식을 안 한다거나 어디 가서 술을 안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건강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 회복하는 방법도 알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나는 루틴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돌아와서 나는 이렇게 또 하면 다시 원래대로 리셋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자존감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못 믿는 게 자존감이 없는 마음이었나 봐요. 어떤 신혼 때도 무지 뚱뚱했었죠. 같이 이웃 사는 부부였는데 그 안나라는 그 자매님이 너무 예쁘고 날씬했었어요. 저는 그게 옛날에 너무 크게 보였고, 근데 그 남편분이 그분 귀한 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막 함부로 하고, 저렇게 날씬한 사람하고 살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에다가 의미를 줬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코미디도 안 되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절박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을 빼고 싶어 하는 또 외모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두는 거가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하게 내 습관을 바꾸다 보면 잠도 잘 자고, 그러다 보면 운동할 힘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살이 빠져도 누구도 빠진지 몰라요. 저 앞에 저랑 같이 영어 공부하시는 분도 저를 만났는데 17kg를 빠져서 오셨대요. 저분은 제가 그 영어학원에서 선생한다는 걸 알고 득달같이 등록을 하셔갖고
저랑 하시는 분인데 17kg가 빠졌다라는 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디 하나 흐물거리는 데도 없는. 여러분 집밥은 그런 전체 토탈을 좋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에너지 원천은 저희 음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잘 못했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박수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안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솔깃했네요. 저는 명상은 못해요. 명상은 못하고 제가 명상은 못하면서 계속 안 된다 나는 그런 자괴감에 빠졌을 때 그때 저한테 딱 들렸던 소리가 우리 이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자율신경이잖아요. 우리 컨트롤을 못하잖아요. 자기 맘대로 뛰고 자기 맘대로. 근데 유일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 호흡을 통해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호흡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내가 심박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주환 교수님을 통해서 존2 운동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거를 지금 2년 이상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달달달달달달 떨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운동의 힘은 평소 심박수를 안정시키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별로 이렇게 감정의 요동을 안 받아요. 무슨 일 있다고 해서 막 심장이 팍팍 뛰거나 무슨 일 있다고 해서 막 심장이 막 이러지가 않고 너무 안정되게. 저희 아들이 아주 심각한 과민성 대장 증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딜 가려면 중요한 자리를 가려면 이미 거기를 갔다가 한번 먼저 가보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화장실이 어딨나까지 먼저 알아보고 와야 될 정도로. 그리고 공항버스 못 타고요. non-stop이니까. 그래서 지하철을 혼자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시골 내려가다가 명절 때 내려가다가 걔 때문에 화장실 가느라고 그 명절 티켓을 차를 놓쳐서 2번 연속 놓치면서 우리 가족이 해체될 뻔했거든요. 그랬던 애가 제 말을 듣고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영서가 그거는 타고난 게 맞지만 그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너는 달려서 네 심박수를 안정시켜서 정신적으로 네가 안정이 돼서 그게 굳혀질 수 있다더라. 그래서 얘가 지금 달리기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걔가 스레드에다 글을 올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뭔가 이렇게 첨예하게 막 힘든 그런 자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맥주를 시켜놓고 이거 막 극도로 긴장하고 있을 때 자기가 자기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글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맥주 한 잔에 이렇게 심박수가 안정된 사람이었다고? 이 상황이면 자기가 마음이 요동칠 텐데 혹시 엄마가 말한 이렇게 계속 달리기 해서 그새 안정된 건가? 정말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대략 지금까지 마친 것 같아요. 이런 짧지 않은 시간인데 서서 듣는 분들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이렇게 집에서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에 토크쇼랑 마찬가지로 때려쳤어요. 어차피 제가 또 3,000%로 빠질 거고 결국 또 그걸 기억해내려고 하다 보면 또 딴소리를 또 할 테고. 그래서 제가 중언부언 한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결론은 책을 사셔야 됩니다. 결론은 책을 사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이 책은 너무 좋은 게 코드를 찍으면 그 요리 영상이 바로 나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찍으면 나와요, 그 요리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수련일지라는 것도 사셔서 적어보세요. 일단 남자든 여자든 일단 배가 없어야 신경이 예민하지 않아요. 아니 그 배 만지니까 없어요. 그 배는 없어질 배고요. 그 배에 신경을 안 써야지 없어져요. 옆에서 계속 밥 먹을 때마다 그 배 쳐다보고 좀 들어갔냐? 또 나왔네? 너 어제 술 먹어서 그래. 옆에서 그런 사람은 없으면 얼른 들어가거든요. 그냥 말 없이 해서 맛있는 반찬을 계속 주면 조금 아까 얘기한 17kg 뺐다는 그 영숙님의 남편이 더 좋아져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음식을 하잖아요. 여자는 이 호르몬 때문에 빨리빨리 안 바뀌는데 옆에서 그걸 얻어먹는 남편들이 7kg, 10kg 막 빠지고 혈압약, 고지혈증약 다 끊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잔소리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계속 하면서 아이들도 먹이고 여러분 먼저 다 드시고 남은 거 식구들 드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